퇴직 후에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할까요? 우리들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금융권에서는 여기에 대한 답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정말 퇴직자나 은퇴자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의 생활비가 실제로 필요한지 그 지출 구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노후 비용 예측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에서 나온 은퇴자를 위한 4층 탑, 여기에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피사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생활비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수로 지출해야 되는 최저 생활비, 또 필요 생활비까지요. 그리고 임의로 지출이 필요한 여유 생활비, 여유 자금, 비상 지출로 필요한 의료비, 그리고 잉여 자금, 이렇게 지출의 구조를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의 기준이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유엔 등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따르면요. 가계의 지출은 어떻게 나뉘냐면 소비 지출과 비소비 지출로 나뉩니다. 소비 지출은 식료품, 그리고 비주류 음료, 그리고 주류와 담배, 의류와 신발, 주거, 수도, 광열과 관련된 집에 관련된 것들, 가정용품과 가사 서비스, 그리고 의료비라 그러죠. 보건, 통신, 교통, 통신, 오락과 문화, 교육, 음식과 숙박, 그리고 기타 상품, 서비스로 나뉘고요. 비소비 지출인 세금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사회보험, 이자 비용, 그리고 가구 간 이전 비용, 이렇게 구분되는 게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최근에 2, 4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요. 가구당 월 평균 지출이니까 전체 평균입니다. 실제로 1인 가구 수가 지금 3분의 1 정도 이상 되는데요. 굉장히 높아졌죠. 근데 이건 전체니까 금액이 좀 높아 보일 수도 있고 낮아 보일 수 있는데요. 약 390만 원 정도 지출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 소비와 관련된 지출이 약 290만 원, 그리고 비소비 지출도 약 1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을 보면 주로 식료품, 비주류 음료, 주로 집에서 이제 음식을 해먹는 부분이 약 15.6%가 되고요. 음식, 주로 여행, 숙박, 그러니까 외식을 한다든지 숙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13.3%, 그리고 교통, 주거, 수도, 광열과 같이 집과 관련된 것들, 보건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특히 주목할 부분은 통신과 관련된 것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소득 5분위별로 보면요. 예를 들어서 5분위가 상위 20%, 경제적인 수준에서의 상위 20%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그 현금 흐름이 풍족하기 때문에 구성이 이렇게 있는데 눈에 띄는 부분은요. 교통 부분입니다. 교통 부분이 수입도 많은데 약 16.7%를 차지하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차라든지 그 이동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요. 이 교육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자녀가 있는 경우 전체 평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고 하면 당연히 음식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집과 관련된 것들, 병원과 관련된 것들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통계청에서 나온 최신 그 전체적인 연령별 데이터는 2018년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빠른데요. 그 전체 인구를 본 겁니다. 전체 인구를 볼 때 평균값을 볼 수가 있고 중위값을 볼 수 있는데요. 평균을 봤을 때는 너무 부자와 가난하신 분들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현실 세계로 볼 때는 가장 중간값,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을 줄을 세웠을 때 한 중간 되는 그 비용을 보시는 걸 중위값이라고 하죠. 이 중위값으로 봤을 때 그 가계 지출의 전체는 약 280만 원 정도 월 쓰게 되고요. 그중에 소비 지출이 214만 원, 그리고 말씀드린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 55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60세 이상으로 늦춰주게 되면요. 차이가 좀 중간값하고도 많이 나게 되죠. 특히 중위값을 보면 186만 원 정도가 전체 월 중간 그 지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성원이 1인 가구, 2인 가구가 이제 주로 많이 비중이 높겠고요.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실제로 필요한 노후 생활비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달에 쓰는 비용은 150만 원 정도를 쓰고요.
소비와 관련, 물론 2018년이니까 현재는 조금 더 올랐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는 있습니다. 비소비 지출인 경우는 약 31만 원 정도를 쓴다고 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비중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밥을 해 먹는데 약 17% 정도를 쓰고요. 음식이나 숙박에 8%. 주로 이제 시니어가 되면 외식이나 점심 약속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비용 뭐 크진 않더라도 이게 잡히는 비용으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 그 항목을 보시면 음식 숙박에서 약 14만 3천 원 정도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만 원짜리 한 끼를 먹는다 그러면 14번 나가는 게 되는 거가 되겠죠. 주로 이제 여행 같은 것도 녹아 들어가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제 주거에 관련돼서 한 달에 이제 집하고 집에 관련된 주거비, 수도비, 광열비, 아파트인 경우에 관리비까지 해서 약 평균 17만 6천 원 정도가 2018년 기준으로 쓰였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우리들이 흔히 생각할 때 그 가계부를 써보면 아는데요. 비용 쓰는 걸 보면 주로 밥과 관련된 것, 그리고 나이 드셔서는 뭐 주류나 담배는 소소합니다. 그리고 의류나 신발도 꼭 필요한 경우를 쓰게 되고요. 좀 헤어질 때까지 쓰게 되겠죠. 그리고 집과 관련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제 집에 필요한 소소한 뭐 서비스라든지 도움용품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병원비가 이제 비중을 점점 높이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교통은 아무래도 사람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생을 하고요. 요즘 같은 때는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통신이나 OTT 서비스 같은 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락문화 같이 묶이게 되고요.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자녀가 많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돌봄이나 이런 비용에서 발생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음식, 숙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오늘 지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노후 생활비가 뭐냐 그랬을 때 최저로 생활해야 되는 것, 필요한 것까지가 실은 정확한 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수준을 위한 여유 생활비가 있고 또 이제 지금같이 예상하지 못한 예비비를 갖춘다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좀 크게 다가오지 않는 부분일 수 있고요. 의료비 같은 부분, 그리고 의료비는 이제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그 발생은 더 지출은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잉여자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삶에서는 최저와 필요 생활비 정도가 핵심이 되고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라든지 아니면은 자녀가 있었을 때 들어가는 교육비라든지 자녀 부양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에 주는 시사점을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이 비용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인데요. 시간에 대한 거라든지 그래서 운동 같은 건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음식도 가급적이면 좋은 채식과 관련된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가계부를 쓸 수 있는 것은 우리 누구나 다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그 음식을 먹을 때 뭐 과자라든지 그런 분도 별로 없으시겠지만 어떤 자연스럽지 않은 음식이 몸에 미치는 그 노적물, 퇴적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굳이 드실 필요 없고 건강한 것을 챙겨 드시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누누이 강조하는데 평생 현역의 중요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로 지금같이 저금리인 경우에 월 30만 원짜리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실제로 은행에 3억 원을 쌓아놓는 가치가 있는 건데 그 3억 원을 쌓아놓은 가치가 만큼 매달 발생하는 아주 소소한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긴 호흡의 투자가 필요한데 특히 요즘 부동산, 주식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요. 시니어인 경우에는 철저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빚을 진다거나 너무 큰 리스크를 지는 것은 그 다음엔 절벽이기 때문에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는 삶을 살아보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도 겪어보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과도한 투자나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요. 긴 호흡으로 무엇보다 안정적인,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1%라면 그것보다 조금 높은 3%나 5% 이런 것을 노리고 그런 것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앞에서 본 것처럼 비용이 급격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주로 집과 관련된 거라든지 건강과 관련된 이런 건데요. 특히 이제 공공정책에 우리가 영리한 관심을 가지고 그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중대질병이라든지 요새 치매에 대한 관심, 그리고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주거비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지출도 줄이면서 더 소득이 늘어나게 할 수 있는 주택연금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이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지출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요. 막연하게 돈이 얼마만큼 들어갈 거야. 막연하게 삶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하지만 막상 가계부를 쓰고 어떤 것이 나가야 되는 비출이고 특히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은 의료비라든지 아니면은 그 자녀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임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더 낮추고 자기의 관심사를 어떤 보다 건강한 활동 이런 것으로 높인다면 굳이 그렇게 돈이 상당히 그렇게 중요한 만큼 생각만큼 그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수의 많은 분들은 여전히 하루하루 퍽퍽한 삶을 살아가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에서 사회안전망이라든지 일자리를 통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고요. 번듯하게 생활을 했거나 현금 흐름이 있는 분이라면은 실제로 들어가는 구조가 어떤지를 보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는 것에서 그보다 그리고 그 노력과 남은 자원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또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고민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